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전준호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3대 광천수라고 하는 초정약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이 세종대왕께서 극찬했던 초정약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텐데요. 곧 있을 초정약수 축제도 떠올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김홍석 원장님 다 함께 불러볼까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자,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주제는요, 바로 초정 탄산수, 바로 근처에 있죠. 이 온천수에 대한 이야기를 세종대왕님의 이야기와 좀 풀어서 우리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이뻐지고 싶잖아요. 피부가 다 좋아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 방법,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더 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의 가장 중심에 서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피부 장벽. 네. 이 피부 장벽. 피부에는 말 그대로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보면 벽돌하고 시멘트 같은 구조예요. 여러분들 피부 밖에 이렇게 보시면, 손 겉에 보시면요, 겉에 있는 요 피부 표면 그 자체 가장 겉면이 엄청 얇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는 어떤 물질도 통과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아주 튼튼한 막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염증도 생기기도 하고 가려워지기도 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장벽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이 피부 장벽이 얼마만큼 튼튼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물방울 피부 위에 탁 떨어뜨리면 피부 위에 물이 피부 안으로 싹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물방울조차도, 우리가 분명히 피부는 물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물조차도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보면 이런 피부 장벽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밖에서 어떠한 물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게 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근데 이 물에 대한 부분들이 딱 한번 통과가 돼서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겉에 정말 아주 얇지만 튼튼한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하나 명제를 드리면,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탁 떨어뜨려 보면 이 수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한 1시간만 지나면 물이 남아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바르면 남아있지 않나요?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기도 하잖아요. 네. 분명히 둘 차이가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테이블에는 물을 발라놨으면 이게 물이 그대로 물 안에 잘 흡수돼서 하루 종일 유지가 안 되지만, 우리는 뭔가를 바르고 나면 하루 종일 물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피부 안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수분을 당겨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엄청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겉에 뭐가 있냐면 장벽이 하나 있어요. 막을 탁 쳐주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쪽은 수분을 막 모으려고 하고 있고요, 밖은 막이 딱 쳐져 있으니까 물이 못 날아가겠죠. 그럼 그 안에 수분이 가둬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쓰던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 장벽을 통과해서 뭔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은 이렇게 우리가 벽돌 시멘트처럼 되어 있고 마치 성벽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구조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게 막 밖으로 쉽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막을 한번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장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약화가 되면, 첫 번째가 이 장벽이 약화가 되면서 아까 그 튼튼한 그 성벽이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건데, 가을, 겨울 되면 저녁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적
있으시죠? 이게 젊을 때는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들이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피부에 원래는 피부 표면에 아주 미세한 기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막을 쳐주는 힘이 약해질 거죠. 그럼 수분을 잘 못 잡아주겠죠. 그럼 건조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건조해진 게 그 다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려움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피부가 엄청 그런 부분에서 보면 까끌까끌하고 거칠어지고요. 그럼 되게 가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되게 피부가 당기는 증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피부가 장벽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피부의 상태들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냥 화장품만 열심히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보통 하지만 보습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마시는 거. 또 뭘까요? 씻는 거. 그럼요. 자, 화장 보습의 첫 번째 단계는 씻는 거, 깨끗이 씻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올바르게 깨끗이 씻는 겁니다. 자,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5분, 10분씩 막 문질러가지고 씻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노폐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까 피부에 기름이 있다고 했죠. 미세한 그것과 전부 다 같이 다 후다닥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피부가 건강해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렇죠.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럼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려움증, 따가움증, 거칠어짐, 건조함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지지듯이 있는 거 물론 시원하긴 하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습관적으로 이제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을 아주 시원하게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짧게 하시는 게 되게 좋긴 해요. 정말 클렌징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수하고 나면 얼굴 당겨요, 안 당겨요? 아무것도 안 바르면? 당겨요. 당기죠. 그럼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 그렇죠. 아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피부에 기름이 있다고 했잖아.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다 없앤 거야. 없애고 나니까 얼굴이 엄청 당기게 했죠. 자, 이미 뭐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클렌징을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잘못한 게 됩니다. 좋은 게 다 나갔어. 그렇죠. 우리 피부에 있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피부가 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니까 클렌징 할 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올바르게 클렌징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즘은 그냥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채로 3분 안에 모든 클렌징을 끝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제가 클렌징을 한번 시켜보면요. 1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해야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해서 그렇게 클렌징을 하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문제가 되게 되니까 3분 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이크업을 또 하는 경우죠. 오늘 저도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메이크업을 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이크업을 지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게 한 1, 2분 정도를 더 투자하고요. 2차 세안을 해서 최대 5분을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보습제라는 게 있거든. 그 보습제가 다 날아가 버리면 결국은 그 보습제를 억지로 다 없애고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해서 다시 보습제를 다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보습제가 더 좋은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습제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큐빅을 바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딱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헌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새로운 큐빅을 바른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뭔가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클렌징 할 때부터 되게 잘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렌징을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도 민감해질 수 있는데 피부가 원래부터 되게 민감하고 안 좋은 분들이 있죠.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엄청 피부가 예민하고 붉어지고 가렵고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잘못해도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직업들 뭐 이렇게 가수분들이라든지 뭐 연예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방송에 뭔가 계속 노출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걸 또 지우려고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연예인분들을 만나보면 엄청 열심히 클렌징합니다. 항상 붉어져 있고요. 항상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온몸을 이제 내가 씻어야 되는데 이 물이 오히려 물이 피부를 엄청나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목욕탕 들어갔다 딱 나오면 되게 개운한데 갑자기 몸에 물기가 싹 빠지고 난 뒤에 엄청 가려워지기 시작한, 아니 막 따갑거나 막 피부가 온몸이 따가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피부가 되게 몸 피부는 얼굴에 비해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주의가 더 필요한데요. 아토피 피부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실 옛날에는 샤워만 하고요.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걸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초반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하더라도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걸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물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있는 건 오히려 수분을 더 피부에 많이 머금게끔 할 수 있어서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한테도 더 좋더라라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천은 당연히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온천이 좋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씩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냐면 발에 물에 이렇게 발 딱 담궈 놓고 있으면 되게 좋죠, 기분. 여름철에 이렇게 그 2시간 담가 놓고 있으면 발이 띵띵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럼 그 부은 발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추워. 누가 봐도 약해진 거잖아요. 자, 우리가 모자라게 적당히 하는 건 엄청 건강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문제되게 하는 거는 뭐든지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한테도 10분, 15분. 그러니까 정상도 마찬가지. 정상인들도 피부가 건강한 분들도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10분, 15분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수분층에, 피부층에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끔 해줄 수 있는 시간이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또 불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약해진다는 거죠. 무좀 같은 거 우리가 보면 너무 불린 분들이 너무 있다 보면 막 부점도 생기고 감염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 불린 그 공간을 통해서 막 균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정말 짧은 시간 하게 되면 오히려 수분을 가져가 버려요. 물만 남아있는 상태 두고 있으면 되게 좀 더 건져진 느낌을 받는 이유가 수분이 물에 들어왔다가 피부에 들어왔다가 얘들이 증발할 거 아니에요. 증발만 하면 좋은데 이때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도 잡고 같이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건져지겠죠. 그래서 너무 뭐 건강한 분들은 상관없지만 누가 좀 더 우리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정한 시간에 보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가 보통 쓰고 난 뒤에 어떻게 물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수분이 약간 남아있을 때 발라주면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분이 확 당겨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너무 다 날아가고 난 뒤에 다시 또 바르면 수분이 다 없는 상태에서 또 발라본들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아있는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주시고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시거나 아토피 피부염 같이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온몸에 보습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지금 계절 때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계절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계절이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는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보습제를 잘 써줘야 겨울철에도 피부가 되게 건조하지 않게끔 잘 유지가 되니까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한 피부하고 장벽이 손상해 있는 피부 사실은 둘 다 아까 어떤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건강한 피부는 좀 과하게 해도 잘 견디니까 사실 잘 모를 뿐인 거지 건강에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선을 잘 지키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온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초정 온천 다 가보셨어요? 네. 저 정말 자주 갔거든요. 참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그냥 온천에 비해서 좀 더 사실 다르구나. 그리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느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초정 온천 옆에 있으니까 자주는 가지만 그 효능이나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실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 김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들어가니까 좋더라는 정도 좀 알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성분을 조금 조사했는데요. 이산화탄소나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규소, 망간, 나트륨, 칼륨. 자,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를 한 거는 어느 온천이든 항상 들어가 있는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 좋다는 온천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성분은 아니지만 온천에만 있는 좀 더 다른 그냥 물에 비해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인데 저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정 탄산 온천 하면 당연히 탄산이니까 탄산은 당연히 뭐예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 온천은 기본적으로 중탄산 나트륨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초정은 세계적으로 보면 천연탄산 정말 천연의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좀 더 뒤에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혈류 순환을 엄청 촉진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부에 들어왔을 때는 별로 못 느끼지만 나중에 온도가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또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고 나오면 그 자리가 좀 뻘겋게 혈액의 순환이 되게 좋아져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이산화탄소가 주는 영향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칼슘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칼슘은 뼈밖에 생각하잖아. 근데 피부에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칼슘이 피부 아까 장벽 있죠. 장벽 가장 겉면에 칼슘의 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칼슘이 이 장벽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피부의 장벽을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 좀 피부 건조해,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가서 좀 푹 한 10분, 15분 담갔다 나오면 그럼 칼슘이 다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니까 훨씬 더 피부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이온들이 피부 아까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조차 허가하지 않는 정말 단단한 막이기 때문에 저런 이온들이 막 쉽게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표면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엄청 중요한데요. 이 마그네슘도 기본적으로 피부의 어떤 염증도 완화시켜주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피부의 컨디션,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좀 독특한 성분인데 셀레늄 들어보셨어요? 네. 셀레늄. 자, 이게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엄청 중요한 미네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활성산소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철이 산화되면 우리 녹슨철이 되죠. 산화철. 이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 몸도 산화 반응이 생기죠. 이 산화 반응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게 항산화입니다. 그 항산화의 대표적인 미네랄 중에 하나가 셀레늄인 거죠.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노화. 이미 외부에 뭐 자외선,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안 좋은 걸로부터 피부는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부터 좀 더 회복시켜주고 손상시켜준 걸로부터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예방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면 당연히 좀 피부 노화나 이런 문제로부터 좀 더 덜 진행되게끔 해주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규소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요. 얘는 다른 온천에서는 잘 안 보이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가 특징이 뭐냐면 특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을 때 손톱, 머리카락 이런 케라틴에 붙어요. 그래서 얘를 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들어가면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을 피부 결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약한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사실 좀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 몸에 들어가야죠. 몸은 다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다 되는 거고 한 번씩 푹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또 머리카락도 이렇게 한번 담그고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초정 온천의 약간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이 예전에 우리가 워낙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복 입고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대왕 세종대왕님께서 초정을 또 친히 방문하셔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던 곳이에요.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이 난다 해서 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수라고 되어 있고 초수에 다녀왔다라고 했던 옛 지명이기도 하고요. 세종실록에 보면 자, 후추 같은 물 이름하여 초수가 있어서 여러 병을 치료한다. 그리고 임금이 안지를 위해 행차하려 하고 행궁까지 직했고 그걸 보고한 자는 목면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온천을 갔다 오던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되게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이제 구전으로는 전해지는 게 많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고서에 기록이 남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임금과 왕비가 찾아서 또 제자가 따라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조도 내려왔습니다. 세종 말고 세조도 피부 질환이 되게 몸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또 동국 여지숭남에도 이렇게 상당히 세종과 세조가 오셔서 이런 치료를 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치료를 이런 것들을 한다는 이유는 대왕님이 오셔서 그 멀리까지 행차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초정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이 또 올바른 온천법을 통해서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초정 온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우리가 온천법과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세안하거나 샤워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내 피부 건강 관리를 근처에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서 가셔서 이런 부분들 내가 평소에 하는 것과 다르게 같이 해보시면 엄청 피부를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푸시업하고 플랭크를 응용해서 이제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팔 쪽, 이 뒤쪽에, 이 팔뚝살, 팔 뒤쪽에 좀 고민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탄력 있게 잡아주고 이제 복부 쪽, 코어를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업 동작 먼저 허벅지부터 내려가기. 천천히 쭉 내려갔다가 가슴 열고 들어 올려서 배 힘 후. 팔은 완전히 피지 마세요. 오케이. 또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슴 열고 밀어서 배 힘 주고 후. 다시 천천히 내려가기. 허벅지부터 팔로 버티면서 내려가세요. 가슴 열고 밀어 올려서 배 힘 주고 후. 그렇지. 자, 팔 살짝 구부리고 있어야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가요. 허벅지부터 내려가기. 가슴 열고 밀어주면서 후. 자, 천천히 허벅지부터. 자, 가슴 열고 밀어주면서 배 힘주고 후. 좋아요. 자, 엎드릴게요. 편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 주먹 삼각형 플랭크. 자, 등 펼쳐서 눌러주고 자, 복부 잡아서 띄워주실게요. 고개는 등이랑 일직선. 허리 말리지 않게 꺾이지 않게. 자, 발끝 당겨서 무릎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시고요. 힘들면 무릎 대고 하세요. 그만. 다시 양손 가슴 옆에. 자, 밀어주면서 후. 들어 올리는 동작. 팔에 살짝 힘 빼고.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슴 열고 들어 올려서 후. 팔꿈치는 힘을 빼주는 연습. 팔 뒤쪽 근육에 힘을 주세요.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가기. 가슴 열고 밀어주면서 배 힘 주고 후. 그렇지.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슴 열고 밀어주면서 배 힘 주고 후. 그만. 자, 엎드려서 팔꿈치 주먹 삼각형 배 힘 주고 복부 띄워서 버티기. 무릎 업. 그만. 자, 제가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어요. 그럼 궁금한 거 있으니까 질문 한번 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 네.
네,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목욕하는 적정 시간이 15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반신욕도 같은 시간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반신욕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과 그냥 우리 탕에 완전 들어가는 목적은 조금 다르긴 한데 반신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충분하게 되죠. 혈액이 여기만 돌고 여기는 안 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도는 부분에 있지만 실제로 담근 부분의 효능과 담그지 않은 부분의 효능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막 여기까지 다 넣고 오래 있는 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충분하고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효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병에 초정약수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피부에 직접 닿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마시면 초정약수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미네랄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실제로 그 효능이 완전히 염증을 막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거나 치료력이 되게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먹었을 때는 부수적으로 약간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치료와 함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되게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바르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